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안녕하십니까.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오늘 10월 13일. 둘째 주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2주의 발전입니다. 네. 네, 이 원래 10월 13일에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13일에 올릴 수 있어. 아직 몇 시간 남았어. 편집은 아직. 내가 하니까 이발소 편집은 제가 하니까요. 지금이 8시거든요. 네. 저희가 저녁 8시니까 한 4시간 남았나? 네. 4시간 정도 남았네요. 거의 2시간 생방이야 정도, 생방. 2시간 정도를 녹음하고 만약에 오늘 안에 올라가면 진짜 생방이지. 그렇죠. 근데 제가 편집 네. 시간이 은 실장이 편집하는 것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네. 올려놓고 자르고 그냥 좀 바로 하거든요. 거기다 우리 이발소 지난주 이발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도 지난주보단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이발소는 제가 스튜디오 관리자로서 네. 네, 이 책임을 통감하고 네. 사퇴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네, 네, 이번 주 이발소 한번 돌아옵시다. 얘기해 봅시다. 이번 주에는 솔직히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 발전을 안 해 다들. 쉬는 날이 많아서 그런가? 추진력을 추석이 얻고 있는 거지. 추석이 껴가지고 발전 안 했나 보다. 추석은 지난 지가 언젠데요. 추석이라니. 네. 아니, 한글날이 껴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한글날이 껴있어서 발전 안 연휴 했나 보다. 연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든 발전을 좀 찾아왔는데 네. 저는 오늘 그 쿠팡의 그 우리 지난번에 지름 탕진잼 네. 얘기가 나왔던 쿠팡과 뭐 티몬 얘기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소셜 커머스군요. 네, 소셜 커머스 관련된 걸 갖고 왔는데 뭐 발전을 한 주체는 티몬입니다. 티켓몬스터에서 지난주 7일 날 이 쿠팡이 우리 로켓 배송을 그때 막 우리가 칭찬해 줬잖아요. 그죠. 한다고. 근데 이번에 티몬도 슈퍼마트라는 것들을 서비스한다고 그게 이제 뭐야? 갖고 왔어요. 광고 안 봤어요? 2호선 지하철에 슈퍼마트 잔뜩 달려 있는데. 아, 전 지하철 안 탑니다. 차 타고 다녀요? 아니, 걸어 걸어 다녀요. 다녀요. 집에서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걸어가는 곳은 안 가. 엄청난 그리고 사람인데. 뭐 저저 타고 가야 되는데 제 차 타고 돌아다니죠. 지난번 소개팅도 안 나갔던 이유가 좀 멀리서 만나자고 했었나 봐요. 아, 안양까지 오라는 거야. 뭐 어떻게 가? 어디서부터 자꾸 나와가지고 자꾸 영원히 좀비처럼 나와. 영원히 고통받는 떡밥이야. 그분 네. 흘려 보내드려. 네. 이게 슈퍼마트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신경을 좀 쓴 느낌이에요. 일단 티켓몬스터 안에 슈퍼마트라는 이제 생필품 관련된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고요. 예. 로켓 배송도 생필품 위주잖아요. 네, 생필품이 위주인데 로켓 배송을 생필품 위에 거 생필품만 한다고 공표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생필품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쪽에 치중이 되고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슈퍼마트는 아예 광고 자체가 이제 동네 슈퍼 그리고 동네 마트 가지 말고 슈퍼마트를 가자. 해갖고 이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뭐 네이밍 센스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마트. 정말 좀 거지 같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난 이상한데. 전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약간 그 아저씨 개그 같은 느낌이죠. 아재 개그. 네. 구멍가게 같은 거잖아. 그렇지. 아무튼 슈퍼마트라는 걸 서비스를 했는데 아예 생필품만 하겠다고 표방을 했어요. 그리고 뭐 로켓 배송이랑 거의 같습니다. 새벽중까지 아침 되기 전에 주문을 하면 24시간 이내 배송을 좀 해주는 거고요. 로켓 배송처럼 그 슈퍼마트를 전담하는 기사들이 직접 이제 또 물건을 가져다가 주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쿠팡맨 이런 것처럼요. 네, 쿠팡맨이랑 사실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슈퍼맨인가? 뭐 그런 식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아직은 지금 이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3개 구만 지원을 한다고 해요. 쿠팡은 다 되잖아요. 네, 쿠팡은 경기도권까지만 아마 지금 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단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나름 시작하려고 한 건데 왜 하필 이렇게 쿠팡도 처음에 이랬나요? 우린 모르죠. 아니 그 물류센터가 그쪽 네. 방면만 커버가 가능한가 보죠 아마. 그게 아니라 소비층 혼자 사는 그 오피스텔 소비층이나 직장인들 독거 인구가 많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하긴 그쪽이 인구가 많긴 하죠. 그리고 이런 걸 소비하는 걸 분석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시작을 했었겠죠. 이게 그쪽이 확실히 많은 게 이런 류의 대부분의 뭐 네. 배달해주거나 뭐 빨래 서비스도 그렇고 그 뭐야 가게 음식 배달해 주는 것도 네, 이런 그런 데서 것도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송파랑 이제 강남. 강남 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뭐 그들만의 변함없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서비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쿠팡 측에서는 올해 안에는 서울권 전역까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다. 티몬 측에서는 죄송합니다. 음. 티몬 측에서 전역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티몬이 네. 지금 이제
좀 많이 늦게 이제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예 이걸 그러니까 생필품 전용이다라고 공표한 이유기도 한데요. 네. 그 전담팀 일종의 이걸 제가 많이 신경 썼다고도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데 예. 아예 전담팀을 만들어 놓고 전담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이랑 뭐 다른 마트들 우리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곳 네네. 이런 곳들의 가격대를 분석을 해가지고 같은 브랜드 동일 품목이 얼마나 더 싸게 항상 가격을 조정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휴지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뭐 뽀삐 휴지가 이제 그 뭐 8개들이가 있고 마트에서는 12개들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아, 이제 단위 계산해 가격을 가지고 보고. 그걸 다 맞춰 놓는데요. 그걸 이제 자기들이 공표를 하고 있고 또 몇몇 진짜 주요 뭐 생수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소비되는 거는 오히려 그 가격을 측정한 다음에 거기보다 더 싸게 항상 맞춰 놓는다고 이제 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매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메리트가 있고 또 2만 원 이상은 이걸 무료로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생필품 살 때 보통 2만 원 넘게 사니까 대부분 무료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품 체제에 대한 건데 아예 슈퍼마트 전담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반품을 할 때 이 전화를 하면 물건 배송 중에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거랑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전화를 하면 전화해서 접수함과 동시에 일단 환불을 해줘요. 아, 그리고 물건은 다음번 배송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반품을 하는 거예요. 돈부터 일단 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소한 건데 사실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생필품 해줬는데 네. 환불해줬어. 네. 근데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그 우리나라 저기 법에 그 유타 뭐 점유물 횡령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점유이탈 행령법. 예. 행령죄. 형사고소됩니다.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뭐 나는 모르지만 나라면 할 것 같아요. 아 그 쿠팡 로켓 배송 그때 네네. 한때 문제가 있었던 게 그 배송 차량이 왜 네네네. 그 맞아요. 운송용 차량으로 네. 등록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예. 쿠팡 그런 부분들은 이제 쿠팡이 알아서 잘 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팀원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팀원도 이제 7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걸 사이트에 공표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치? 제가 네. 최근에 이제 로켓 배송 그 쿠팡의 로켓 배송을 네네. 한번 써보려고 네.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들이 물류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박스를 다 싸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개를 시키면 박스가 3개가 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 게 예. 그 쿠팡맨이라는 사람이 아예 그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맞아, 거니까 맞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줄 수가 있단 말이죠. 확실히 뭐 네. 근데 그 자주 필요한 물건들은 네. 이렇게 배달 시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물 같은 거라든지. 맞아요. 네. 그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2주의 발전 팀원도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그 지역들 저희는 이제 은평구민으로서 좀 빡치는 부분이긴 한데 네. 네, 이 특정 지역들만 하고 있다는 것과 뭐 아직 좀 부족한 것들 한번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예. 많이 늦었다는 점 그리고 한정 지역이라는 점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발전을 한 거고 사실은 이거 조사하면서 이제 지난번 저희가 얘기했던 쿠팡의 그 로켓 배송 로켓맨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걸로 인해서 그 뭐 배송 업체 기사들 있잖아요. 택배 기사들이나 네. 이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쿠팡의 로켓 배송 로켓맨이 쿠팡맨입니까? 로켓맨이 아니라 쿠팡맨입니다. 쿠팡맨입니까? 로켓맨이 네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쿠팡 관계자분 있으면 바꾸십시오. 이 그 쿠팡맨이 지금 시작한 지 이제 2년 거의 다 돼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아닌데? 작년 8월 언제야? 작년 3월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2년이야? 그럼 1년 다 돼가는 거지. 1년 넘었지. 1년 넘었고. 예, 1년 넘었지. 아 2년 다 돼간다고? 1년 다 돼간다고. 1년 반, 반쯤 1년 됐다고. 반쯤 됐- 나 어. 씨발 반 욕먹을 뻔했네. 반년을 날려보네. 왜냐면 지금 그 날짜를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요. 나이 제가 지금 30살까지 한 예. 80일 남았어요. 아, 네. 아 나이 이렇게 네, 공개도 지금- 되나요? 아니 뭐 이제 하루씩 재고 있으니까 어허.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 많이 안 듣겠지. 음. 어쨌든 이게 지금 1년 반이라고 합시다. 예. 1년 반 만에 지금
3,000명이 고용이 됐대요. 기사분들만. 네. 그것도 계약직이 아니라 보통 택배 기사들은 계약직이고 그죠? 그 월급제도 기본급 적게 주고 한 인센티브나. 건당 뭐 800원 막 이런 네. 식이란 말이에요. 많이 하야 돈. 그래서 막 새벽까지 물건 배송하고 밤까지 물건 배송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맨은 아예 다 정직원이에요. 지금 3,000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4대 보험 다 들어가 네, 있는.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유류비 다 지원되고. 네, 쿠팡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 거죠. 짱이네. 네, 그래서 차를 점검하거나 차의 문제 이런 거는 쿠팡 측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차가 근데- 쿠팡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택배는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도 택배 업계는 이런 걸 안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 유류비도 다 네. 본인이 내야 되고. 경쟁이 그죠. 엄청 심각하고 그래서 막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야? 뭐 시사 아무튼 TV 같은데 보면 네. 문제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PD 수첩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또 다른 얘기로 지금 그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에도 이거 배송하시는 기사들이 있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쿠팡맨을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하면서부터 네. 사람들이 쿠팡맨이 되려고 쿠팡에 입사하려고 노력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배송이 좋아지고 소비자가 좋아하니까 이마트랑 홈플러스에서부터 그 배송 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바뀌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많아지면 이제 택배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다들 좀 업계에서는 정상화되고 보고 있는 있더라고요. 네. 거네요. 사실 진작부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택배 업계가 너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아무튼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지름신 탕진잼 얘기를 할 때 이 지금 사실상 미래 곧 다가올 곳에선 쿠팡, 티몬 이런 소셜 커머스가 인터넷 쇼핑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업계 중 하나인 티몬까지 이걸 지금 뛰어든다는 것은 위메프는 뭐예요 그럼? 위마프는 지금 지금- 이미 엎어졌어. 그 위험합니다. 네, 뭐 엎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력이 없으신가? 네, 여력이 없어요. 뭐 엘모 회사처럼 많이 네. 여력이 없으시고. 근데 아무튼 사실은 티몬도 그렇게 여력이 있는 편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라도 해야 따라가지. 뒤늦게 시작한 거지만 잘 됐으면 합니다. 근데 브랜딩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브랜딩이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데 그 지역이 아직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좀 늦더라도 제대로 그냥 서울 전역 정도는 커버를 하고서 시작을 했으면 훨씬 호응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티몬 네임밸류에 비해서 범위가 네, 맞아요. 그냥 스타트업 조금 시작하는 수준 그런 그런 거 느낌이에요. 같으니까. 이게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런 경우에 그냥 애초에 서울을 쿠팡이 잡고 있다면 예. 애초에 저 부산이나 뭐 대구 그런 이런 것도 나쁘진 5대 않죠. 광역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버렸으면 음. 오히려 그쪽에서 좀 더 붐이 일지 않았을까라는 거기서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해서 들어오는 네, 근데 좀 마치 어렵긴 하지. 네, 소카가 제주도에 갑자기 제주도. 얘기 나오지만 뭐 그린카가 서울을 갖고 있으니까 소카가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뭐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는 표방하고 있는 뭐 전담팀이 생필품 가격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거는 그럴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네, 몇 번 그 최저가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정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생필품은 늘 사던 곳에서 사는 게 정말 편하니까.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발전은 한 거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발전과 네. 그다음에 티몬의 발전을 뭐 동시에 갖고 사회적인 있어요. 발전은 쿠팡이 먼저 해준 거니까 음. 쿠팡을 칭찬합시다. 네. 네, 쿠팡 그래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근데 근데 어, 쿠팡만 월급이 나보다 많은 것 같아. 그 은 실장은 네. 이번 주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두 개를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아니 뭐 짬뽕이라기보다는 이번 주 블로그 이발소는 네. 티몬의 그 슈퍼마트가 시작됐다는 것. 알겠습니다. 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쿠팡 사랑합니다. 네. 쿠팡 열심히 하십시오. 쿠팡이 사회적 제도를 뭐 개선했습니다. 쿠팡 직원이요 왜 이래? 자 긍정이 한번 얘기해봐.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자동차 소식인데요. 우리 자동차 이번에 다룬 적이 있나? 없어요. 자동차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여행 뭐 때 빌리자 잠깐? 뭐 차 네. 빌리는 거 소카 이런 이런 거나 거. 얘기했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무인 자동차 관련 얘기인데요. 네. 그- 자가 발전에서 언젠가 한번 다뤄야 네. 될. 그죠. 음. 이게 또 아껴놓고 있었어. 무인 자동차가 올 시대가 됐다니. 이 자동차 회사 중에 볼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그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죠. 네네. 뭐 그렇죠. 네. 트럭도 만들고 네. 거기가 되게 안전함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근데 거기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네. 무인 자동차로 발생하는 사고는 네. 전부 다 볼보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오. 아예 발표를 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나는 것도? 아니 자기 차, 아, 자기 자기 볼보 무인 자동차를 타고. 다른 회사 것도 아니 무인 자동차에 대한 그 독점을 가져가기 위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줄 그러니까 알았지. 정확하게 무인 자동차다라는 게 아니라 차에 들어있는 자율 주행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네. 볼보 측에서 다
부담하겠다. 근데 이게 저는 아직 차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예. 이 그 무인 주행 시스템이 네. 네. 사실상 좀 고급형 차들에는 지금 벌써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쓸 수도 있다고. 네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고급형 자동차들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랜저 이상, 제네시스 이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자기가 알아서 방향을 조절한다거나 뭐 어디 가서 자동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가볼까요? 목적지 목적지를 정합시다, 찍으면 이러고. 가고 막 뭐 신세계백화점을 가자 이렇게 한다고 얘가 걸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 네네. 예를 들어 고속 주행 시에 고속도로 같은 데 올라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100km를 지정을 해놓으면 네. 얘가 알아서 조종을 하면서 가요. 막 만약에- 밟아도 근데 그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발을 떼야 되는 거죠. 그 악셀이랑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요. 그러면 얘는 크루즈 모드라고 해서 속도를 순항을 하면서 쭉 갑니다. 그러니까 뭐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앞에 차선이랑 앞차와의 간격 정도만 조정을 네. 해준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냥 100km로 지정을 하면 그냥 100km로 그냥 얘는 그냥 미친 척하고 쭉 가는 거야. 근데 앞에 만약에 차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있으면 거는 멈추겠지. 앞에 차가 있으면 앞차랑 뒤차랑 간격을 조정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 그리고 한국에 출시되는 현기차들은 네.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100km 이상으로 주행을 설정해놓고 고속도로 가면 80이잖아요 보통 네, 제한 속도가 그죠. 80으로 되면 80을 낮추고 네. 카메라 지나가면 다시 속도를 올려요. 이야. 그런 기능이 있어. 또 이렇게 불법을 뭐 약간 어. 불법 애매한 경계선이긴 한데. 내가 운전 안 했어 이러는 그렇지. 거지.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닌 게 경찰청에서 그 카메라의 위치를 공개를 해줘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왜 공개를 해주냐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라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음. 물론 그 제한 속도보다 높이 올라가는 건 높이 불법이긴 올라가면 하지. 불법이지. 그렇지. 네. 뭐 어찌 됐건 돌아와서. 네. 네. 그래서 볼보에서 내가 이제 다 책임지겠다. 이거는 세계 최초거든요. 네. 근데 그 미국 시장에서만 그래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볼보를 사도 그런가? 모르지. 해봐, 사봐. 아니 그 무인 자동차 당황했어. 볼보에서 무인 자동차 있는 게 출시가 돼야지 우리나라에 아직- 그게 가능한 거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볼보는 유럽 회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유럽에서도 무인 자동차 관련 법들이 애매하죠.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누더기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게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아우토반에서 예. 네. 무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달릴 수 있는. 유럽에서는 이 나라 저 나라 법이 다르고 그렇죠. 뭐 근데 차 타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네. 그리고요. 네, 네. 법도 붙였다 또 붙였다 또 붙였다 이랬는데 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볼보에서 미국도 너네 네. 유럽 꼴 나기 싫으면 빨리 정해라.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아. 나라에서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유럽 대륙대로 네. 지금 나라가 거긴 아예 분리된 나라니까 법이 누더기처럼 붙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이죠. 연방이니까 주별로 다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주별로 또 음.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음. 어디는 무인이 금지되고 네네. 이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무인 운전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도 예. 그 왜 우리 저 유로 트럭이라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 이제 많은 청년 실업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 한 개인데 예. 그 아무튼 그 유럽 쪽은 워낙에 이제 운수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해외 쪽은 네. 그래서 그 엄청 큰 트럭들 운송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출해라. 예. 음. 정말 큰 거 막 몇십 톤, 10톤짜리지. 그런 거 아무튼 운전하는 것 중에 오히려 우리와 다른 세계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벤츠도 진출해 있고 볼보는 지금 나온 볼보는 말할 것도 없이 있어요. 진작부터 예. 운행 그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에는 원래 그런 것들이 아까 방금 아망드가 얘기한 완벽한 그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앞차랑 크루즈 간격 같은 조절해서 거. 알아서 속도 조정하는 거는 진작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차선 보고 앞차 간격 정도만 봐서. 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거의 뭐 한 번 타서 10시간 운전하고 이러니까. 아니 거의 거기가 집이시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원래 발 떼면 자동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정해 주는 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말한 대로 이게 그 지금은 뭐 코너도 돌고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지금 법률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무인 자동차 관련해서 만약에 네네. 이게 다 컴퓨터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킹하거나 이러면 딴 데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볼보에서 이제 형사처벌을 하겠다. 음. 근데 해킹을 당해도 우리는 이걸 애플이나 MS 이런데 네.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우리가 다 우리가 지겠다. 책임지겠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네. 당연히 애플한테 왜 책임을 져? 좋네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쪽이랑 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안에 그냥- 카플레이 그 애플 걸로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네.
카플레이는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네. 시스템. 인포 아니 그 운전 안에 나오는 관련 거는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고 뭐 자동운전은 자동운전 시스템 아예 그거는 단절돼 있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걸로 아. 감염이 된다든지 음. 이래도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건데 이 무인 자동차가 해킹이 되면은 실제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운전권을 뺏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될 수도 그냥 있죠. 밟아- 그 밟아버리고 옛날에 이게 드라마 가능하더라고요. 유령이라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었거든요. 무슨 드라마? 한국 드라마요? 한국 드라마인데 유령인데 뭐 차를 해킹해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진짜로 되더라고. 진짜요? 예. 하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 우리가 잠깐 얘기한 뭐 자동 주행 시스템보다 네. 이 여기서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뭐야 자동 운전 시스템이라는 거는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짜 뭐랄까 시내 안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보편화가 될 보편화가 텐데 되겠죠. 그 시발점을 볼보가 끊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근데 생각에 네.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이 얘기에서 그 자동운전 시스템이 만약에 뭐 한 10년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내는 보편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차에 저도요.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차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통사고율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좀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게 네. 더 가깝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 해킹 이런 걸 빼고서는 그 뭐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당연히 차가 하는 게 빠르고 그렇죠. 안전하고 정확하겠죠. 그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네. 뭐 몇만 시간 탔는데 사고가 한 10번 났는데 다 사람 때문에 났다. 뭐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옆에 뒤에 차가 와서 와서 박았다던가 그런 식으로 났으니까 컴퓨터 잘못한 한 개도 없었다. 뭐 신기하니까 이런- 만져보려고 하다가 치였겠지. 귀엽게 생겼거든 구글 무인 자동차. 넘어갑시다. 네. 예. 다음 아망드 사례입니다. 뭐 긍정이는 모르겠고 은 실장은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좋아합니다. 아 농담입니다. 그 김영준 씨 다시 불러와봐. 네. 어떤 것 그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카메라는 보통 이제 네모난데 동그란 렌즈가 달려 있고 요새 맞아, 다 맞아.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라이트라는 카메라가 출시가 됐어요. 라이트라는 회사에 라이트. L16이라는 라이트랑 회사의 라이트랑 카메라예요? 그 라이트라는 회사에 네네네. 라이트 L16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어요. 이게 나온 건 아니고 출시 예정인데 네네네. 이름만 들었을 때 L16 뭐 느낌이 안 오세요? V10 그 뭐야? L16 엘모사의 V10. 기능이 16개 뭐 이런 거 아니야? 렌즈가 16개 들었어요. 아 진짜요? 카메라 하나에 렌즈가 16개. 보통 우리가 DSL이라고 하면 렌즈 교환식 네,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렌즈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아예 렌즈를 16개 여기 넣어놨어. 그럼 버튼 누르면 바뀌어요 렌즈가? 그 버튼을 누르면 바뀌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 라이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네. 이 카메라 안에 렌즈가 16개 박혀 있어요. 네네. 근데 35mm 렌즈가 5개. 그리고 70mm 렌즈가 5개. 네. 그리고 120mm 렌즈가 6개가 박혀 있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 나도 뭐- 뭐 아, 와닿진 않아요. 외형을 좀 설명을 네, 해줄 수 있어요? 그 외형만 보면 네. 얼핏 보면 스마트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아이폰에 케이스 씌운 건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 알죠? 황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동그라미 막 많으면 왜 막 예, 예, 소름 예. 돋는 거 네. 그쵸.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없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케이스에 렌즈가 따닥따닥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케이스 렌즈를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 카메라 자체에서 교환을 해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수박씨 붙어 있듯이 막 수박씨 이렇게 붙어 있듯이 렌즈가 화면 배치가 돼 있다는 거야. 배치가 돼 하나하나씩? 있어요. 교환이 되는 게 아. 아니고.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찍으면 그 렌즈가 동시에 다 찍혀요. 그러면 사진이 여러 장이 저장돼요? 16장 지키는 거야? 그 16장을 사실은 16장이 동시에 찍히는 거 아니고 예. 그 사용하는 그 화각의 렌즈들이 찍혀요. 왜냐면 35mm가 5개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35mm가 다 조리개 값이 달라요. 그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는 그 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여러 개 찍어서 한 장의 고화질 사진을 만들어내요. 각각의 아. 센서들은 1300만 화소인데 예. 이거를 모아가지고 5300만 화소짜리 사진을 만들어내요. 우리 왜 그 예전에 사진 얘기할 때 코텍스 카메라. 코텍스 네, 그런- 카메라가 그런 여러 장 원리죠. 찍은 다음 합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도 그 여러 개의 렌즈가 사진을 찍은 다음 합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 기계 안에서 그 렌즈의 화각이나 이거를 DSLR은 렌즈를 바꿔야지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버튼 이건 한 번을 버튼 한 번 누르면 그 원하는 화각으로 찍힌다는 거죠. 그럼 네. 이게 아까 말한 그 미리가 다르잖아요. 렌즈마다. 네네네.
그러면 사진마다 찍히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찍히는 그러니까- 풍경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5mm 모드로 찍었을 때가 있고 아. 70mm 모드가 찍었을 때가 그럼 있고 16개 120mm. 중에 네, 5개씩 찍히는 거죠. 와이드가 아. 찍힐 수가 있고 뭐 네. 그 가까운 사람이 찍힐 수도 있고 네. 넓게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버튼으로 바뀐다는 그렇죠. 거죠. 그 줌처럼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동시에 찍히는 거다 보니까 화질이 좋아지는 거고 맞아요. 재밌는 거는 5개 카메라가 만약에 35mm 찍었을 때 네. 조리개 값이 다 다른 사진이 5개가 찍힐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 사진을 찍고 나서 초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후에 네. 후초점을 할 수가 있다고. 그 안드로이드 카메라에 있는 거다. 근데 그렇지. 그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고 얘는 광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더 자연스럽게 정확하겠네.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그 우리가 고화질 카메라의 대명사 오두막이라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캐논에 전 잘 모릅니다. 오두막. 네, 유명하죠. 근데 OD 네. 마크 2라는 그 캐논에서 나온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랑 비교를 해놨어요. 엄청 그 비싼 거 네. 100만 원짜리. 한 3,400만 원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 카메라랑 비교를 했을 때 대등한 오, 퀄리티를 맞아요. 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진짜 딱 보면 스마트폰이는 쉽거든요. 음. 안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 안드로이드가 들어있어요. 얼마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으로는 예. 이제 예약 판매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아. 네네.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아직 가격 공개는 그럼 아니요, 가격이 이제 예약 판매로 했을 때 이제 149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네네. 전문가들은 항상 DSLR을 이미 갖고 있고 네. 렌즈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고 아마추어들은 사실 거기까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과연 그 애매한 포지션을 아니 좀- 149만 원 쓰는 아마추어가 어디 있어? 아니 왜 근데 얼리 어답터들한테 어, 그 쓸 수도 어필하는 있지. 거지. 써보고 싶긴 하다. 네. 원래 한 달 벌어서 한 개 사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런가? 난 좀 몇 달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지금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식 출시 때는 195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럼 많이 깎아주는 거네. 네, 거의 한 50만 원 깎아주는 어디 거니까. 킥스타터에서 하는 거 올리브 아니지? 아니요, 라이트 사이트 정식으로. 네, 라이트.co라는 어. 데서 보시면 되고. 뭐 킥스타터도 아니면 그럼 그렇게 불신을 가질 필요도 없겠네요. 원래 그렇죠. 유명한 회사예요? 이 카메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 사실은 지금 오늘 당장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한 6개월 전에 이게 프리뷰라고 해서 이런 컨셉을 공개를 했었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는 이런 거 만들고 있고 실제 판매는 이제 언제쯤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문해도 예약 주문한다고 149만 원 내고 예약 주문해도 내년 여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셀프 킥스타터 같은 거. 그렇죠. 아무튼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예. 반반인데 언제나 그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한테 과연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고요. 이게 네. 사실 은 실장이 말한 게 맞는 게 DSLR 쓰시는 분들의 이유는 그 센서라고 하는 게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메라도 적은 빛으로도 많은 네. 그 풍부한 광량을 낼 수가 있어요. 카메라도 과학적으로 몸뚱이가 크면 좋은 사진 나오는 네, 게 그건 당연한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음. 폰칼을 16개 박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렌즈가 다른 폰칼을. 네. 다만 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행을 계속 다니시는 분이라던가 그러면은 크기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갖고 다니기가 편하겠죠. 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미래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미래에는 뭐 핸드폰에 카메라 3-4개 정도는 기본으로 박혀 있지 렌즈가 않을까. 세네 네. 그런 것도 그럴 수 어.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잘 징그럽겠다. 된다면. 그럼 발전 맞네.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극혐. 그지? 발전은 했네요. 네. 네, 근데 아직 예약 발전 중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눠봤고 네. 이번 주 이발소는 음질은 좋아졌지만 발전의 품질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아니야. 무인 아니요. 뭐 그래 네. 발전했어. 네. 네. 이번 주에는 좀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얘기할 발전 좀 해라 이 얘기들도. 인간들아. 어?